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상황이 다소 아쉽게도 지루한 박스권 횡보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플랜 B의 98,000달러 예측이 이번에도 적중할지, 이렇게 한 번쯤 삐끗할지 여러모로 관심과 걱정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술적으로 6만 달러 부근 지지선에서 이제 안정을 찾을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4시간 차트에서 과매도 레벨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 건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경우에 다음 저항은 6만 5천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네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요청은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빨라야 내년 상반기쯤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 상황들이 들어맞은 건데, 이번 바네크의 경우에는 승인 거절과 보류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가능했습니다. 아예 승인 거절 결정을 이렇게 내린 것을 보면 보류를 통해 추가 검토할 의지가 없다라는 SEC의 현재 입장, 스탠스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 방이 남아있긴 한데, 바로 11월 14일로 예정된 비트코인 템루트 업그레이드입니다. 지난 8월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때처럼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랠리가 펼쳐질지 여부는 단언해서 지금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비트코인으로서는 아주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인 만큼 관심도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의외의 사건이 지원군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 베리타스 사건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가 바로 리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입니다. 이번에 프로젝트 베리타스 사건과 관련해 뉴욕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의 전화, 통화 내역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을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건데, SEC가 리플 내부 정보를 탈탈 털려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어쩌면 이번 프로젝트 베리타스 사건이 리플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의 발언을 리플의 외부 지원군으로 꼽히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내놓아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레발일지 기대감일지 이거 예단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의 흐름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가 중요하고, 언제 불쑥 또 찾아올지 모를 랠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추가 후퇴의 가능성을 느끼게 만들면서 6만 3천 달러대까지 후퇴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6만 3천 달러와 6만 5천 달러 박스권 안에 꽉 갇혀있는 모습인데, 관심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언제쯤 랠리를 다시 펼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43%대 초중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매수자들의 계속되는 차익 실현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6만 달러 부근의 지지선에서 가격 후퇴 흐름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4시간 차트 RSI가 과매도 레벨에 접근해 지난 10월 27일과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당시 RSI가 과매도 레벨 부근까지 하락했었는데, 이후에 10% 수준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비트코인이 상방향 모멘텀을 잃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수자들은 6만 5천 달러 부근에서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특히 하루 전 차트에서 상방향 피로가 나타난 뒤에 지표들은 다지기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일간 RSI의 부정적인 모습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간 차트의 경우에는 가격 모멘텀 개선을 보여주긴 하지만 상방향 목표를 전망하기에 앞서 6만 9천 달러의 확실한 상방향 돌파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말 자체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결국 6만 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6만 5천 달러 저항을 뚫어야 신고가 리테스트가 가능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았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도 했던 이 바네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SEC는 그동안 여러 차례 승인 여부 결정을 연기했던
바네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ETF 승인에 찬성하기 위한 규칙 변경은 사기를 치거나 조작할 수 있는 행위와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투자자와 공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법과 SEC의 실무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바네크가 처음 비트코인 ETF 승인 요청을 했던 게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이후 계속 승인 결정이 미뤄지다가 아예 철회를 하고 지난 3월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SEC는 승인 결정을 4월에서 6월로 연기한 뒤에 9월로 다시 한번 연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연기된 게 이번 11월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EC가 영원히 승인 거부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 상반기 이전에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예상 가능 호재성 이슈로는 비트코인 탭루트 업그레이드가 목전에 다가온 상황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11월 14일에 활성화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이미 시세에 선반영됐다, 의미가 워낙 커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여전히 맞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4년 만에 비트코인 업그레이드이고 익명성 강화,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 이런 굵직한 변화가 예고된 만큼 지금의 비트코인 박스권을 깨부수는 의미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그동안 리플의 외곽 지원군으로서 톡톡히 역할을 해왔던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트윗 하나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 사건을 맡고 있는 토레스 판사가 정부기관의 과도한 개입과 관련해서 요즘 관심받고 있는 사건에서 정부를 제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점을 공유했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맡고 있는 사건은 요즘 미국 사회에서 세간의 주목도를 이끌고 있는 프로젝트 베리타스 관련 사건입니다.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보수단체로 표현되기도 하고 탐사보도 언론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지난해 미국 대선 직전 불거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막내딸 일기 도난 사건과 관련해 이 단체 관계자들이 FBI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단체의 창립자이자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제임스 오키프는 지난해 하반기 우리는 애슐리 바이든의 일기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정보원들의 연락을 받았다. 이후 문제의 일기를 수사당국에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남부지검은 합법적이고 정직하게 행동한 언론인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건 명백한 정치 수사다. 우리는 책임있고 윤리적인 저널리즘답게 행동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수 성향의 탐사보도 단체의 모습을 저널리즘 윤리의 관점에서 봐야 할지 정치 스파이 행태로 봐야 할지를 놓고 미국 사회에서 꽤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토레스 판사가 뉴욕 남부지검이 오키프의 휴대전화 데이터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과잉 수사라고 판단해서 중단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걸 두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을 때 나는 리플이 큰 행운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SEC가 리플 사내 직원 슬랙 메시지 100만 건 요구를 한 것을 비롯해서 내부 회의 영상과 녹취 등을 확보하는 것을 정부기관의 과잉 조치라고 바라보면서 토레스 판사의 이번 결정이 리플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인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발언이 괜한 설레발인지 정말 기대를 가져도 될 만한 부분인지는 조금 모호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이미 SEC의 과잉 대응으로 보이는 요구를 법원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번복하는 방향으로 명령을 다시 내린다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새롭게 벌어지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대를 갖는 것은 리플 홀더로서 투자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를 바라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러시아 언론 이즈베스티아를 인용해서 의회와 정부 부처들이 암호화폐 채굴자들을 기업가로 인정하기를 원하지만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 때문에 지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기준으로 미국과 카자흐스탄에 이어서 세계 3위의 비트코인 채굴 국가입니다.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좀 긍정적인 지표에서 세계 3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것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러시아가 비트코인 채굴이 활성화된 국가로서 이걸 산업 육성과 국가 도약의 계기로 만들지, 아니면 걱정거리 미리 만들어서 이런저런 걱정하다가 계속해서 나락으로 가게 될지 여러모로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기대도 많은 시바이누. 일부 대형 투자자들은 시바이누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대량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유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이른바 암호화폐 고래 주소들이 시바이누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평균 100만 달러 이상의 시바이누를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바이누 다음으로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은 이더리움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매입 규모는 17만 6천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래 투자자가 열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키를 잡고 시장의 흐름을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고래들이 매입하는 자산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강력한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바이누의 경우에 시장에 이런 고래들의 매집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래들이 이렇게 매집했다가 한꺼번에 매도 물량으로 풀어버리면 또다시 폭락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인 AMC가 드디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온라인 결제를 시작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 내용을 보면 애덤 아론 CEO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4개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결제 방식이 이미 AMC 전체 온라인 거래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조금 놀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애플페이, 구글페이, 페이팔과 같은 전통적인 결제 옵션에 추가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치코인이 AMC 온라인 결제를 위한 차세대 디지털 통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도치코인 결제 추가를 다시금 예고했습니다. 기능 없는 밈코인이었던 도치코인이 이렇게 페이먼트 토큰으로서 기능성을 갖게 되는 것을 보면 커뮤니티의 힘이 참 무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역시 요즘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더리움 재단이 1000억 원 규모의 이더를 크라켄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더스캔 거래 페이지를 보면 이더리움 재단은 11월 11일 이더리움이 4,810달러 수준에서 거래될 때 2만 이더를 크라켄으로 보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활동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이더를 지속적으로 매도해 왔기 때문에 이번 상황 자체가 이상하거나 특이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홀더들은 이번 매도 시점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 재단은 역사적으로 최고점 부근에서 재단 보유분의 3에서 5% 정도 매도해 왔다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지금이 이더 최고점이라는 건가 이런 질문들, 궁금증들이 나오면서 주목도를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재단이 매도한 규모가 이더리움 하루 거래량의 0.1% 수준에 불과해서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 직후에 조정 상황이다 보니까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의미 부여, 궁금증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든 코인 투자든 일단 투자 시장에 들어오고 나면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주식이든 코인이든 급등으로 인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홀더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점을 아주 잘 찾아서 고점에 아주 잘 매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거의 완전한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아서 사니까 물리는 거고, 내릴 때 더 내릴까 무서워서 파니까 수익 기간을 놓치는 거고, 그래서 종목을 잘 선택해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장세가 다소 아쉽고 또 불안할 수도 있지만 내가 충분한 리서치를 한 뒤에 신념을 갖고 투자하신 것이라면 그런 불안감 대신 다가올 랠리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이슈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